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싸늘한 날씨에 코로나 위협까지 겹쳐 면역 문제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면역하면 어떤 영양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비타민C가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와 관련하여 비타민C 활용요법이 암 발생 위험 높인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타민C는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복용하는 영양소 중 한 가지인데 여러 학자들 사이에 그 용량에 대해 왈가왈부 의견이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과량 복용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인데 주변을 돌아보면 과량 복용을 권하거나 복용 중인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약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문제가 됨을 잘 알고 있지만 유독 비타민C만은 과량 복용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네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미국 식품영양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인 경우는 90mg, 성인 여성은 75mg이고요. 임신 여성인 경우는 85mg, 수유 중인 여성과 노인은 120mg로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시 최대한 2000mg로 되어 있지요. 권장 섭취량은 백혈구의 비타민C 농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소변을 통한 배설량은 최소로 유지하는 양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내용 설명서를 보더라도 용법 용량란에는 1000mg 정제의 2분의 1점 또는 1점을 1일 1회 또는 여러 차례 나눠서 복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암 환우들에게 대량의 비타민C를 투약하면 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암세포가 비타민C를 다량 흡수하여 암 치료 목적으로 실시되는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을 무력하게 한다는 것인데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암은 더욱 악화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뉴욕 MSK 암센터의 골드 박사는 미국 암협회 총회에서 암 환우들에 대한 비타민C 대량요법의 유해성을 이같이 경고하면서 야채와 종합 비타민제를 통한 비타민C의 섭취는 암 환우들에게 해롭지 않지만 그람 단위의 비타민C 대량 함유 제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특히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을 행하고 있는 중 비타민C 대량요법은 결코 바람직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지요. 또한 비타민과 식물요법의 권위자인 캐시 레트 박사는 비타민C 대량요법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하여 알려졌으나 최근 일부 대체요법을 한다는 사람들에 의해 대량요법이 유익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가 DNA 손상을 일으키는 독소 생성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비타민C가 DNA 손상을 일으키는 독소 생산을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연구팀이 블레어 박사는 이번 발견이 비타민C 보충제 사용에 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비타민C는 건강상 유익함과 해로움을 모두 지닌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타민C 보충제의 사용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부원 설명과 함께 대신 과일과 야채, 곡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로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비타민C의 암 예방 효과를 입증하려는 많은 연구가 실패로 끝난 이유도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블레어 박사는 추정하면서 비타민C 보충제에 대해서는 학자 간 이견이 있지만 확실하게 건강에 유익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먹어보니 좋았다거나 우리 가족이 먹어보았더니 효과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약을 권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약효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요. 객관적인 임상 효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그 약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 목적으로 임상실험을 하게 되었는지, 실험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몇 명이었으며 실험 기간은 얼마였고, 위약을 복용한 대조군과의 임상효과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혈액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 결과는 어떤지, 모든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요. 암 환우의 경우에도 고함량의 비타민C를 투약했더니 상태가 좋아졌다고 막연히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많은 경우 플라시보로부터 얻어진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효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부위의 암 환우 몇 명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양을 투약했더니 혈액검사를 비롯한 여러 검사상 어떠한 수치 변화가 있었으며, 종양 표시인자라고 하는 튜머 마커의 변화 수치와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완치된 환우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등 객관성 있는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학술적 임상 데이터가 마련되어야만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유명 암 학술 단체나 유명 대학에서 객관성 있는 임상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 혼란은 물론 경제적 혼란까지 겹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특히 백신 주사 2차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이 나타나 더더욱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서도 면역 효과가 높다는 비타민C 복용을 권하고 있지는 않네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복용을 권하였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과량요법으로 하루 10g씩 전 국민이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당 월 2만원 미만의 차원 비용을 지출하면 충분한데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각 나라별 국가 예산 부담과 비교하면 털끝만큼도 못한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비타민C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애찬원을 펼쳐왔던 분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 장기들이 건강해야 하고, 장기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 장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건강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고단위 영양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갖가지 비타민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비타민C 과량 복용에 대해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황 박사의 지혜로운 건강교실 13강 고용량 비타민C 안전할까 1부와 14강 고용량 비타민C 안전할까 2부를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적절한 면역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모두 건강관리에 힘써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